안녕하십니까. 왜 기운이 이렇게 없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마찬가지네. 기운을 좀 내시고.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교재가 바뀌었죠. 요약집으로 수업을 이제 5, 6월 달인데, 이건 이제 5, 6월 달, 7, 8월 달까지 개쓸 거니까 요 책으로 하시면 되겠고, 기본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는. 기본서는 잘 두셨다가 잘 보시고, 수업 시간은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요약집은 다 준비했죠? 요약집 다 준비했죠? 이걸 이제 수업 진행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이제 그냥 지난번처럼 4교시 아니라 그냥 3교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부원장님께서 이제 공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 나시면 오늘 수업한 그 범위에서 문제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그렇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 좀 일찍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시험을 보고 해설 이제 답안지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오늘 수업을 할 범위에서 이제 문제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 아마 이제 종과목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좀 일찍 와야겠죠. 한 15분 정도? 10분이나 15분 정도 일찍 오셔갖고 오늘 배웠던 범위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10개 정도 그렇게 해서, 물론 답도 있고 해설도 드릴 테니까 별도로 해설 강의할 시간은 없어요. 그거는 해설이 그냥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만 좀 일찍 오셔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문제를 이제 다룰 때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일찍 오시면 돼. 조금만 한 15분 정도만. 그래서 한번 잘 그렇게 풀어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7, 8월 달 문제풀이 대비해서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교재가 요약집으로 진행할 텐데, 요약집이 좀 두껍죠? 그렇죠.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두꺼워요, 보니까. 거의 다른 거 공법 정도 되는 두께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기본서에 비하면 한결 낮은 거잖아요. 기본서 두께에 비하면 한결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자, 이제 바로 책을 펴시면 2페이지 보시고, 우리가 이번이 이제 마지막 이론 진도가 되는 거예요. 이론 진도가. 총 4번째 진도를 나가는 건데, 이제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3, 4월 달. 그래서 오늘이 이제 5, 6월 달에 마지막 이론 진 4번째 이론 진도가 나가는 거죠. 우선 이제 1장이 총칙이라고 써 있어요. 총칙이라고 써 있는데, 이 총칙에서는 전체에서 한 3문제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적으면 2개, 많으면 3개 정도 나오는데, 내용은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용어 정의가 있고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거기서 용어 정의는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오고, 그 다음 중개 대상물도 하나는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 3문제쯤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상하면 되겠죠. 먼저 맨 위 법의 성격, 그건 이제 긴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맨 앞에 이 법은 써 있죠. 이 법의 이름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라 불러요.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에 대한 기본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법이다. 그 말은 이제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부동산을 중개할 때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이 법이다는 뜻이고, 민법과 상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동산을 중개하려고 그러면 우리 법이 먼저 우선 적용이 돼야 돼요. 우선 적용되니까 그것들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거고, 그 다음 3번,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쓰이는 법이에요. 국내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성격도 있다. 그 다음 사법 성격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법 성격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규제가 심하니까, 규제가 심하다는 건 공법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도 또 법으로 규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법 성격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조 목적이 들어오죠. 목적은 그냥 그거는 이제 줄만 한 3개 그으신 다음에 목적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먼저 목적 보니까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출연을 끌게요. 전문성 제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 육성,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줄쳐놓으시고. 그래서 목적은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용어 3개만 잘 보시면 돼요. 전문성 제고, 중개업 건전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개 업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율을 하겠다. 적절한 규율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공신력을 제고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 이런 용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대충 몇 개만 써봤지만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하겠다, 공신력을 높인다, 재산권을 보호한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 뜻은 다 좋은 말들이죠.
뜻은 다 좋은 말들이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는데 보기를 준 상태에서 다음 보기 중 목적과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놓고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이거 고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전문성 제고, 그다음 중개업의 건전 육성 금융경 리바지 아셨죠? 요거만 설명 좀 드리면 되니까. 그럼 일단 그 세 개 외에는 뜻은 좋을지 몰라도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용어정의 들어가세요. 용어정의는 이제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뭐냐? 용어 정의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그 법 문구대로 써 있는 걸 고르시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그대로. 다음 주 물론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10개 이제 그 진도 모의고사 보겠지만 반드시 법에 써 있는 문구대로 돼 있는 걸 고르시는 거지. 뜻은 맞는데 뭐 말이 바뀌어 있다든지 또 말을 뺐다든가 다른 말로 집어넣거나 그럼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뜻은 통한다고요. 뜻은 통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보기에 있는 거기 요 문구대로 써 있지 않으면 틀렸어요. 아셨죠? 용어 정의는 반드시 법에 써 있는 대로만 그대로 베껴 써야 돼야 옳은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맞는데 뜻이 다른 말로 바뀌어 있네 용어가. 아니 뭐 말이 빠져 있네. 뭐 새롭게 들어가 있네. 그러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시험 지문을 해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주관이 개입되니까 다 맞아 보이고 다 틀려 보이고 그렇다고. 그건 절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해석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답을 못 찾아 이제. 왜냐하면 내 눈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2번에 보시면 거기서 보니까 2호에 뭐라고 써놨어요.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 우리 법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써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요. 틀렸다고. 근데 뜻은 맞아요, 틀려요? 뜻은 맞잖아. 근데 거기 문구대로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또 하나 예를 들어들면 지금 4호에 뭐 있어요? 4호에. 예?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그래놓고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렸다. 그렇죠?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럼 틀린 건데 얼핏 들으니까 맞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맞아 보이죠? 맞아 보인다고. 그런 게 문제로 나오면 이게 맞다고 느끼고 한 번 맞다고 생각해버리면 내가 내 주관이 개입돼서 여기 맞아 보인다고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절대 여러분들은 아주 철칙을 세우셔야 돼. 여러분 학자가 아니에요. 우린 수험생이지, 그죠? 학자는 해석하는 거지만 우린 수험생이니까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두 마디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법 문구대로 써 있는 걸 찾는 거다. 두 번째, 내 스스로 절대 해석할 생각을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보자. 그럼 내용 들어가야겠죠, 이제? 6개 용어정의 보이는데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그럼 1번부터 보시죠. 1호가 중개라고 되어 있어요. 1호가 중개, 그 다음 2호가 공인중개사, 그 다음 3호가 중개업, 4호가 개업 공인중개사, 5호가 소속 공인중개사, 6호가 중개보조원인데 6개 용어가 가장 자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장 자주 쓰는 말이다 그게. 그럼 이제 1번 중개부터 보자고요. 한번 법조문 보세요. 중개란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점, 교환점, 임대차. 점은 또는 읽어요. 또는. 매매 또는 교환 또는 임대차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법에 써 있는 용어 정의예요. 그럼 내용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지금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요약집에 굉장히 많은 이제 판례가 들어가 있어요. 판례가 들어가 있는데 그 교재에 있는 판례 정도는 전부 다 숙지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중개라는 걸 좀 읽어봤지만 한자로 썼더니 이게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에다가 여기 끼일 개자예요. 한자 의미 끼일 개자. 말을 풀어보니까 중개가 뭐냐면 사람 가운데 끼어 있다 그런 소리예요. 개입해 있다. 중개 의미. 그럼 지금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을 해놓고 두 번째가 거래 당사자 간에, 세 번째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의 행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이제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득실 변경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이제 알선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다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하나하나마다 이 뜻을 다 따로따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법률이고 법률 3조라는 뜻이고 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풀어보세요. 중개 대상 물 뜻이 뭐예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란 뜻이죠. 중개할 수 있는 물건. 그럼 물건이니까 뭘 말하겠어요?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을 말하는 건데 부동산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있었다? 우리가 5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5가지가. 물론 이제 그거는 5가지긴 한데 반드시 이제 개인 것이래야만 중개한다. 그랬어요. 개인 것. 그럼 좀 이따 내용을 봐야 돼요. 이제. 그럼 5개 부동산이었다는 뜻이고 개인 걸 말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럼 두 번째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당사자 간에 있어. 당사자 간에. 당사자 그럼 이제 두 부류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두 부류.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파는 쪽은 넘기는 쪽이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전하는 의뢰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반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취득이라는 표현을 써서 취득 의뢰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넘기는 쪽이니까 매매면 누구였어요? 매도인이고 그다음 임대차일 땐 임대인일 테고 그렇죠? 그다음 취득하는 쪽이니까 반대니까 매매면 매수인이고 그다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을 말할 테죠.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 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 보니까 여기 3가지. 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가장 기본적인 무슨 행위다? 거래 행위다. 가장 기본적인 거래 행위다라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이 행위를 해요. 이 행위를 하는 건데 이 행위를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착 분해해 보니까 그 행위 속에 여러 가지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 자, 이 사람들이 한 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했겠죠. 그렇죠? 그럼 3가지. 매매계약과 교환, 임대차 계약했겠다. 그럼 매매계약과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이지. 그거는 성격상. 그러니까 먼저 어떤 행위를 했다는 뜻이다? 채권행위를 했다는 뜻이에요. 채권행위다. 그럼 그 계약 자체는 무슨 행위라고 그게? 채권계약이니까. 반면에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서 임대차는 물론 예외가 되겠지만 매매나 교환이면 채권계약이 됐어. 그 다음 등기를 했겠지.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이제? 소유권 자체가 변할 거 아니겠어요? 소유권 변할 테니까 뭐가 따라온다고 뒤에? 물권이 변동할 거 아니겠죠? 그런데 물론 임대차라는 것은 계속 채권일 뿐인 거지. 저거는 물건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3가지 매매계약 등 3가지가 바로 채권계약이고 행위 자체가 채권행위라고 그거는. 근데 이제 매매나 교환이면 등기를 했을 테니까 당연히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건이고 물건이 변했다 그 말이네요. 그리고 임대차에 물론 예외가 있다고 치고 그럼 이 2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계약은 무슨 행위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계약은 법률행위죠. 응? 계약은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론이 한마디로 말을 압축 줄인다 그러면 얘네가 한 행위는 결론이 무슨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중개라는 게 뭔데? 중개라는 게 뭔데가 되면 중개라는 것은 우리 법에 있었던 3조에 규정된 부동산을 가지고 요 사람들 사이에서 요 3가지의 채권과 그로 인한 물권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할 때 어떻게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중개다. 이 말이 이렇게요. 알선한다는 건 단지 도움만 준다는 뜻을 가지고 보조한다, 뭐 준비한다 그런 표현을 써 이렇게요. 도와준다 그 뜻이죠. 자, 그게 하나의 행위일 것이고 그 다음 2번째 보자고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물건을 가지고 자, 이 사람들 사이인데 누구냐면 요 2사람. 2사람인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 이제 권리의 문제예요. 권리가 어떤 권리인데 이 권리는 3가지가 충족된 권리지. 첫 번째 뭐와 관련된 권리라고요? 그게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권리라는 뜻이고 그다음 그 권리가 뭐가 된다 지금 보니까 득실 변경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득실 변경된다. 그럼 득실 변경하려면 그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겠어요? 넘길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뜻이거든. 그럼 양도 원래 부동산에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결론은 뭐냐? 권리 자체가 변할 테니까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요한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럼 이 권리라는 건 3가지라는 소리예요. 부동산에 있고 양도되고 등기되는 권리 그 뜻이에요. 그런 권리를 어떻게 한다? 득실 변경한다. 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득실이라는 얘기는 득은 뭐야? 득은 얻을 득이죠. 저게. 원래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게. 원래 없다가 만들어지는 걸 원래 없었다 만들어지는 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설정한다 그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전될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변경될 수도 있었고 원래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득실 변경 그러면 4가지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되는 4개 모습이 나온다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전되고 변하고 사라지고 이 네 개의 모습이 있다 그거예요. 득실 변경의 모습이. 그럼 이제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고 있다. 이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누가? 얘네 둘이. 그럼 이건 지금 권리의 문제니까 한 사람은 권리자이고 한 사람은 의무자가 되겠지 이제. 그럼 저 위에는 넘기는 쪽이니까 의무자가 와야겠어요? 그럼 권리자가 와야겠어요? 넘기는 쪽이니까 의무자가 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와야죠 여기는. 의무자란 말을 다른 말을 쓰면 뭐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을 쓰면 뭐라고 한다고? 설정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취득이니까 의문이 반대일 거 아니겠어? 그럼 누구겠어, 여기는? 권리자를 말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두 사람 여기서까지 묶어라 한다고 이제? 당사자라 불러요. 당사자, 이들까지 묶었을 때. 거래하는 당사자. 그럼 이들이 한 행위는 또 무슨 행위 됩니까, 지금? 요 세 가지가 충족된 권리를 네 가지가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 행위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이 행위를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꺼내버리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권리 자체가 뭐 변동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 계약. 어? 그러니까 뭐 어떤 권리가 됐든 간에 만들어지는 계약, 뭐 이전되는 계약을 해야 할 거냐 그 말이지. 그럼 그 속에도 뭐가 포함이겠다? 계약 자체는 무슨 계약이라고? 채권 계약이고 등기하니까 권리가 변동할 테고 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맨 처음에 뭐가 있게 되고 채권행위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따라오고 물권행위가 있겠죠. 그러면 다 역시 묶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니까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그럼 마찬가지로 역시 이 두 사람이 한 것도 결론은 무슨 행위예요? 법률행위죠. 그럼 중개는 마찬가지 그 행위를 또 역시 도와 중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올렸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요. 일단 물건은 어떤 걸 가지고 우리 법에 있었던 5개 부동산을 가지고 누굴 상대해서? 당사자를 상대해서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을 뭐 하는 게? 알선해 주는 게 중개라는 거지. 그럼 중개라는 것은 이 성격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단지 가운데 끼어서 도와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고? 사실행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사실행위라고. 단지 도와만 주기 때문에 보조하는 행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공이 독자로 하는 행위니까 독자적 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개혁공인중개사도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판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이렇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중개란 한 단어를 놓고 첫 번째 대상, 물, 두 번째 대상, 그 다음째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 말이지.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중개 행위 성격은 뭐냐, 네 가지를 압축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내용을 읽어봤다시피 자, 대상 물건이란 범위가 넓어 보여요? 아니면 대상이 더 넓어 보여요? 대상이 넓은 개념이죠, 그죠? 그럼 대상 물건만 따지면 뭘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물건만 따져보면? 그럼 물건만의 의미니까. 그럼 우리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이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건 이제 개인 것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겠지. 그 다음 대상이라는 거는 넓은 뜻이니까 결론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뭐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부동산이란 물건에다가 거기다가 그에 의한 뭐까지? 권리까지, 물건과 권리까지가 대상이 되는 거고.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느냐 할 때는 그럼 앞서 했다시피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일 거고. 그런데 중개 자체 성격은 저기 위에 무슨 행위고? 사실 행위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중개 용어의 정리 끝이에요. 이렇게. 그럼 책을 보니까 자 먼저 오른쪽 올라가서 중개의 보죠. 의. 중개란 것은 제3조의 중개 대상물, 토지 등 5개 있었죠. 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행위, 그다음 교환 행위, 임대차 행위와 부동산 관련된 권리에 대한 특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동그라미 중개 대상 써 있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라는 소리예요. 물건, 중개 대상물이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과 그래서 그 대상물에 대한 거래 행위다. 즉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괄호 읽어보니까 권리가 또 있다. 그럼 물건과 권리를 다 중개한다. 법률 행위를 중개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권리냐?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등 뒤에 표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걸 중개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 3번 중개 법정 성질서 있죠. 거기 보시면 중개는 도와만 준다는 뜻의 알선이고, 그러니까 당사자 거래 행위를 도와주는 사실행위다. 첫 번째 사실행위다. 그리고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독자적 자기행위다 이 말이에요. 세 개 보였죠. 사실행위다, 그다음 상행위다, 독자적 자기행위다. 그러니까 심부름꾼 사자행위는 아니다. 그다음 대대행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다음 밑에 판례 세 개 보이네요. 세 개. 첫 번째 사실행위란 판례, 두 번째 상행위란 판례, 일반 중개 또한 중개란 판례예요. 첫 번째, 중개는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 등의 법률 행위가 쉽게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첫 번째 사실행위다. 판례나 보이죠? 두 번째가 중개는 상행위다 라는 판례예요. 부동산 중개업무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라고 써놨어요. 상행위로 본다. 우리 판례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개공도 상인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판례는 뭐냐? 일방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든 쌍방 동시 다 들어오든 다 중개는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매도인만 와갖고 내 땅 팔아주시오 해도 중개하는 거고, 거의 동시 매도인도 매수인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팔아주시오 사주시오. 양쪽 다 의뢰가 들어왔다? 그것 또한 중개라 그 소리예요. 그 세 개 판례 기억하실 거고, 여기는 이제 판례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 시험이 어차피 이제 80%가 판례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교재 안에 있는 판례 정도나 숙제가 되겠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그 박스가 있고 표가 돼 있어요.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외우면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머리만 아파요. 중개 대상 써놨을 거예요. 중개 대상. 중개 대상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뭐에 관한 권리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된다. 그럼 표 왼쪽에 중개 대상인 권리, 아닌 권리 오른쪽에 있죠. 그걸 외우려고 들면 머리만 아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해를 하면 그냥 쉬운 건데 이거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써놨는데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얘. 근데 걔가 어떤 권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 기한 권리라고? 부동산. 근데 뭐가 되고? 양도돼야 되고. 뭘 하고? 등기하고. 이거예요 이거. 그럼 저만 이해한다 그러면 문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자, 그럼 부동산에 있다. 이거하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등기를 요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어떤 권리라는 게 요건만 충족되면 중개한다 그 말이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역으로 뒤집어 볼까 한번? 그럼 부동산에 없으면 주의 묶여서 부동산에 없으면 애시당초 중개할 수가 없을 거고, 부동산에 있는 권리인데 양도가 안 되면 중개 안 될 거고. 근데 부동산이 있고 양도는 되는데 등기를 안 되면, 등기 안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개는 노란색이요, 이건 파란색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반드시. 없으면 절대 중개 못해. 근데 이거는 예외사항이에요. 예외사항. 그러니까 철칙이었고 얘는 예외라고 이해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가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중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있고 양도만 되면 설령 등기는 안 돼도 중개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요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는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는 돼야 돼? 두 개는 맞아야지. 두 개는. 그럼 이제 하나씩 내어볼 테니까 첫 번째 보세요. 우선 소유권이면 얘기할 거 없잖아, 그렇죠?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 것이겠고, 그 다음 임차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지금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간에 세 개 있죠.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밑에 뭐 있죠? 이제 담보물권 또 세 개 있죠. 크기는 묶으면 두 개예요, 그냥. 저당권과 가담권이죠, 그게. 가등기 담보권. 우리가 이제 저당권은 형이야, 형. 그리고 걔가 항상 동생을 얻고 다닌다 그랬잖아, 제가. 걔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등기 담보권 그랬다고요. 담보가등기. 그게 왜 저당권을 형으로 이해하면 좋으냐면 걔는 본등기니까. 그건 가등기고. 그렇게 이해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묶어 뭐라고 하고, 일단은 담보권인데 형 동생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절대 안 떨어져요. 꼭 붙어 다닌다고. 항상 붙어 있어. 형이 저당권, 동생이 그 등에 엎여 있단 말이에요. 가담권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단 그러면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셋, 담보물권 두 개. 이렇게 하면 걔네들은 묶으면 어떤 성격? 물권. 물권. 그쵸? 그 다음 밑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유치권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임차권하고 환매권 보이죠, 이제. 그쵸? 임차권, 환매권. 그러면, 자, 임차권과 환매권, 이렇게 하면 이 두 개의 권리 성격은 뭐고, 이거는?
이건 채권이고, 이건 채권의 경우인데, 이제 임차권 물론 중개를 해요.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이제. 임차권은 둘로 나눠가지고, 임차권이 성립하는 것, 그 다음 임차권을 양도 이전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임차권 성립이 어떻게 하면 성립을 해요, 이거는? 이건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임대차 계약하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당연히 성립할 테니까, 이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중개할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이제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게 양도가 될까, 안 될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임차권 자체는 채권이라고 적어오죠. 채권이다 보니까 양도가 될까 안 될까 문제인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임차권이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아닌과 인의 기준이 뭘까? 그럼 일신 전속적이니까 한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겠네, 그죠? 그럼 이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양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기준이 뭐냐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앞에서 누가 동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임대인 동의했다는 얘기죠, 위에 거는 그럼. 동의했다는 뜻이니까 이건 이전된다 안 된다? 된다. 되니까 당연히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동의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동의 안 했다는 뜻은 일신 전속적이 돼버리겠지, 그게. 양도하지 마라. 그랬겠죠,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마. 그랬을 거라고. 그럼 동의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일신 전속적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양도가 안 되니까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임차권 그렇게 돼 일단 성립하는 것이야 기본 중개하겠고, 양도의 문제에서는 동의 있느냐, 없느냐. 있을 때 중개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게 구별을 하는 거고. 환매권이라는 거는 뭐 뜻은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환매권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세 가지 있겠지. 환매권 자체가 성립하는 것, 환매권을 이제 등기했다는 전제하에서 이전하는 것, 그 다음 환매권을 뭐 할 때 행사하는 것,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럼 환매권이 이제 권리 자체는 이해한다고 치면 얘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할 게 뭐야? 매매계약이잖아, 그죠? 자, 매매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인데 일반 매매계약이 아니라 환매가 예약된 거지, 이 계약은. 그게 뭐라고 그런다고? 환매특약이라 불러요, 환매특약. 그럼 그 계약은 중개했겠죠. 근데 그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계약한 때 권리가 성립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뭘 해야 돼, 반드시? 별도로 등기를 또 해야 되거든, 그쵸? 그럼 등기할 때니까 그건 별도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립하는 걸 중개하는 게 아니지. 자, 그래서 환매권을 등기를 했네? 그럼 환매권자가, 요걸 환매권 기간 안에 도로 팔 수 있다, 없다?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저거?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양도한다, 그 얘기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환매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등기된 환매권, 이 소리죠, 이렇게, 그쵸?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요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중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환매권자가 5년을 꽉 채운 뒤에, 5년 뒤에 도로 사가는 그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행사하는 것. 그럼 좀 아까 여기서 매매계약을 중개했어야 됐어요? 했죠? 그럼 매매계약 중개했다, 이 뜻이거든? 그럼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이거는 중개할까 못할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그거는? 어차피 이 계약에 대해서 행사란 뜻은 이 계약에 대한 모에 불과하다. 이거는 그냥 이행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앞서 계약 자체를 중개했을 테니까 그걸 또 뗄 수는 없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환매권 그럴 땐 책이 물론 써있지만 어떨 때 중개한다는 거예요, 환매권은. 이전할 때 중개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그 지금 책을 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 밑 위에 임차권은 이해했을 거라 믿고 그 밑에 나와 있죠. 그 밑에 담보권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 열고 단서 붙었어요. 어떤 뭐가 된 등기된 환매권의 이전은 중개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무조건 환매권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딱 찍어줘야 된다고. 어떨 때인지를. 그렇게 된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치권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이 아닌 걸 보기 앞서서 말이에요. 그럼 자, 일단 저당권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은. 그럼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저당권도 중개 대상이다. 라는 판례죠. 그럼 지난 글씨 보니까, 자, 중개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 돈을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를 중개를 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다시 말하면 그 설정 행위가 금전 소비 대차 알선이 부수해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거죠. 이거 중개한다는 얘기인데 이 문구가 출자가 잘 되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주된 행위가 알선 소비 대차 행위예요? 아니면 저당권 설정이에요? 뭐가 주된 행위다 거기요? 저당권 설정 행위가 금전 소비 대차 알선이 부수했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가 시험을 잘 보시려고 그러면 일단 문장 자체가 빨리 이해가 된다고. 응? 그게 낱말풀이야. 쉽게 얘기하면 낱말풀이. 문장풀이야. 문장풀이.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했었죠. 지금은 다시 갔다 올 수는 없는데 시험을 잘 보려면 어딜 좋은 데를 나와야 된다 그랬어.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인문계를 나와야 되는데 꼭 상업계, 공업계로 나오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겨 여기서부터. 응? 그렇다고 초등학교를 다시 갔다 올 수는 없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를 인문계를 갔다 와야 되는데 공업계열이나 상업계열 쪽을 갔다 오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뜻풀이 문장풀이라고 이게 지금. 그럼 읽어봤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둘 중 행위가 두 개죠. 두 개. 뭐 저당권 설정 행위 또 하나 뭐요? 소비 대차 행위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둘 중에 뭐가 주라고? 소비 대차 행위가 그게 주예요 주. 응? 저당권 설정 그게 부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중개했대요. 그럼 중개도 아니다 이거. 중개다. 주된 행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표 올라가서 보면 아닌 게 나와 이제 아닌 권리. 중개 안 되는 거란 소리예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동산 질권 써 있죠. 그럼 질권은 중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이제 여기 요건이 이렇게 했잖아요. 부동산이 없으면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는데 양도 안 되면 안 된다. 기본 두 개는 돼야 된다, 요거는. 그럼 질권 자체는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 얘기해야 많아요. 그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안 되는 건데, 이제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럼 저당권 설정은 방금 봤으니까 중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있었어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자가 채권자일 거고, 을이 채무자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설정했을까? 저당권 설정을 했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이제? 저당권자. 얘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일단 우리 개공들이 요 저당권, 이 설정하는 그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그 말하는 얘기죠? 중개했다, 얘기잖아요, 이렇게.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얘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또 이렇게 돈을 빌려온다고 지금. 그럼 돈을 빌려오니까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한 채권자? 갑에 대한 채권자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는 병한테는 뭐? 채무자. 을한테는 채권자. 근데 지는 돈을 빌려왔잖아. 근데 지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 잡아놨잖아 이렇게 아파트를. 근데 지금은 돈을 빌려올 때 얘한테 담보 넣을 게 없는 거예요. 실제 얘는 담보 넣을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너 담보 넣을 거 없어? 그러면 네가 돈 받을 권리 있잖아. 그게 뭐야? 저당권이잖아. 그럼 나는 네가 돈 받을 권리를 담보 잡을게. 그리고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저당권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줘요. 그럼 어쨌든 저당권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때 쓰이는 권리가 뭐냐면 이건 하나의 권리죠 이게. 예? 담보 물권이잖아 이게 지금 권리. 이 담보 물권을 담보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질권이에요. 질권. 질권인데 우리가 배웠던 질권이라는 것은 어디에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동산에. 또 하나. 어떠한 권리에다가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에 설정된 질권이지.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런다고? 권리 질권. 권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당권에 붙어있는 질권이잖아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당권에 붙어있는 질권이라 불러. 저당권부 질권. 그럼 이거 등기한다 안 한다 이거는? 자, 권리 질권 이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가 담보된지 누가 알 거 아니냐고. 저당권 등기했죠 이것도. 그럼 당연히 얘가 담보 잡히는지 다른 사람이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 그건 당연히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에? 한다고 하는 건데 얘는 이게 주등기잖아요. 얘는 부기등기로 되는 거라고 이거는. 아니 담보된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거를. 담보된지 알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한다 이거지 이거. 그럼 문제는 우리 개공들이 과연 이건 중개할 수 있겠냐 이 문제예요 이제. 에? 그럼 아까 저당권은 중개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저당권을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거 있었죠, 이거. 등기한다 그랬죠, 이거. 그렇죠. 그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응?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권리 질권자가 이 권리 질권 자체를 또 양도할 수 있어, 또다시. 응?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해볼까, 한번? 이걸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금방 등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양도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런데 제 자체 부동산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기는. 응? 이해 갔나요? 그럼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면. 그럼 지금 부동산이 없는데 두 개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부터 뭐든지 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간단히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그냥 외우려고 들면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머리가 아파진다는 거지, 헷갈려서. 내 말 이해했죠, 무슨 소린지가? 대답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유권이 써 있어요. 그렇죠? 점유권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자, 여기다 대입합시다, 또. 그럼 점유권, 부동산이 있다, 없다? 인정된다, 안 된다? 아, 인정된다, 된다. 근데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자, 유치권에 지금 세 가지가 보이실 텐데,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과 법정 지상권, 공통점 다 싹 뭐라고 써놨어요? 성립은 안 된다고 돼 있죠, 이거. 왜 안 될까? 이유만 아시면 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권리가 이게 말이에요. 이 권리를,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 발생, 그냥 이렇게 해서 소멸.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고 사라질 때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먼저 권리자, 의무자가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계약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약을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무슨 얘기라고? 그게 법률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법이 미리 다 써 있었거든. 법에다 미리 써 있으니까 거기 맞으면 그냥 권리가 생기는 거야. 뭐라 부른다고? 법률 규정. 이렇게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중개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걸 주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떨 때 중개한다는 얘기겠어요. 그렇겠죠. 법률 행위에 대한 것만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법률 행위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할 사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것들은 중개할 사안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책에 써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이렇게. 뭐 유치권, 또 하나 뭐 법정 지상권, 또 하나 뭐 법정 저당권,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가 공통점 뭐라고 싹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또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다 만들어질 때 뭐 할 필요가 없고 등기할 필요가 없고. 그럼 몽땅 싹 다 성립할 때는 이게 등기를 안 해요.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요건에 맞으면 그냥 자동 인정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중개가 개입할 리가 없어. 여기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싹 다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유치권을 잠깐 봐야겠는데, 얘하고 얘를 말이에요. 유치권을 꺼내보니까, 자, 유치권은 얘네들, 자, 얘하고 두 가지. 유치권 성격 자체는 이게 뭐예요, 이거? 담보물권이죠, 저거. 담보물권인데, 이건 약정 담보권, 법정 담보권, 뭐라 불러요? 약정 담보권은 계약을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고, 약속을 해서, 이건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담보권 불러야겠지? 법정 담보권이라 불러야 되잖아, 그거를. 법정 담보권. 그러니 이 앞에 안 써 있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말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법정. 얘도 뭐고? 법정. 몽땅 다 법정 권리란 소리지, 이렇게. 그쵸? 그래 중개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유치권은, 자, 이거 대입해볼까, 한번? 유치권 대입해보시면, 자,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등기해야 안 해? 안 해. 그럼 가만 보니까 두 개 맞네, 또? 예, 그럼 되네, 이게 또 뭐야? 그쵸? 그 만들어지는 거는 아까 첫 번째 법정 권리니까 중개할 수 없었잖아요, 이거. 없는데 만들어졌다고. 예? 만들어진 뒤에는 기본적 부동산이 있어요, 저게. 근데 양도도 돼. 등기 안 하지만.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다, 그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유치권인 경우에 책을 보면 되니까. 그 밑에 보시면 판례 보이죠, 판례. 두 번째 판례 보세요.
자, 유치권의 뭐도 이전도 중개 대상이 된다고 써놨어요. 법에 보시면 자, 봐요.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이라고 써놨죠. 그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와 뭐야 어떻게 양도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치권만 양도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거기 피담보 채권과 써놨죠. 이게 뭘까? 받아야 할 돈, 에? 받을 돈. 받을 돈과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그게 뭐? 목적물. 이 점유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때 이제 그 중개할 수 있다, 그 소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유치권이란 권리만 양도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유치권에 성립하는 것은 중개 안 돼. 안 되는데 성립한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이거 이제 일신 전속적이 아니란 이야기는 양도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인정된다, 양도된다, 이거야. 근데 조건이 뭐라고 하죠, 거기? 묶어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을 묶으면 양도할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그건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 표로 올라가 보면 왼쪽에 이제 유치권이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대상인 권리에서 유치권 해놓고 가로 열고 플러스 피담보 채권 써 있죠. 이해해주고 무슨 소리인지가. 그래서 이전 그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전되는 거는 중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립 안 될 것이고 이전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법정 저당권과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분묘 기지권이야. 이제 그 분묘 기지권은 뭔지 아실 테니까 분묘 기지권 중개할 수 없죠, 이건. 이거는 관습상 인정되는 권리니까, 그렇죠? 안 될 것이고. 그다음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이니까 그 권리 내용이야 뭐 이제 아실 거라 믿고, 법정 저당권만 얘기해 볼까요, 한번? 요게 얘도 저당권이래요. 또 저당권이니까 얘도 담보 물권이죠. 근데 얘가 법정 권리래. 얘는 또 이렇게 법정 권리래는 땅 주인이 갑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땅을 빌리는 계약을 했어요. 땅을 빌리는 계약했다. 뭘 했다는 뜻일까? 지상권 설정 계약했다는 뜻이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됐다 이제? 지상권자, 땅 주인은 지상권 설정자가 되겠죠. 목적은 건물을 지으려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지료를 지급해야죠. 이제 지료 안 주고 있어. 연체가 되고 있어 지금. 얼마 동안이나. 기는 채권 때 기자 쓰는 거예요. 2년간 연체하고 있다 이 말. 연체하고 있다. 안 주고 있다 이거 이렇게. 그럼 자, 땅 주인은 승질날 거 아니 사람은. 승질났을 테니까 이때 뭘 청구할 수 있다고? 지상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되고 나서 이 건물을 압류를 신청해서 압류가 되잖아요. 이 건물이. 압류가 되면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로 본다. 이게 법정 저당권이에요. 그때 이걸 바로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채권을 회수해 올 수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일단 담보권이 있는데 이것도 약속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이게 바로 법정 저당권이에요. 중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것도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결 상속 등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방금 어떤 권리가 발생, 소멸되는 것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법률 행위, 즉 계약, 아니면 법률 규정 두 가지인데 우린 뭘 중개한다고? 법률 행위를 중개한다고. 계약을 중개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만 얘기해 보자고 한번. 상속과 증여. 얘네들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공통점은 물려주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 물려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 뭐고? 둘 다 무상이고. 응? 무상. 돈 안 받는 거란 말이잖아요. 무상. 그 다음 차이점 물론 있어. 어떤 차이점? 첫 번째.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서. 응? 그 다음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요거는 법률 규정 아니면 법률 행위. 요거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 이렇게 그죠? 요거는 법률 행위요? 법률 규정이요? 요거는 법률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이건?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라고 이렇게 그죠? 그럼 자, 둘 다 소유권 자체가 변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야. 아들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는데 상속은 돌아가시면 바로 바뀐다니까. 그냥 그 즉시. 예? 즉 그냥 아들 주인 된 거라고 그게. 계약할 게 아니잖아, 이건 그러니까. 그냥 중개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증여는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라고. 내가 너한테 내 집을 물려주마.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지. 그럼 법률 행위죠, 이게. 계약이잖아요. 그럼 권리가 변동하는 원중에서 우리 법률 행위를 중개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증여는 이게 중개할 때 이걸 중개할 수 없겠다. 응? 중개할 수는 없다. 그래도 중개 안 된다, 이거는.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사순환째 들어보고 있지만,
우리 학원에 모여서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 봉사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지. 예? 우리 목적은 딱 세 글자가 우리 주목적 아니겠냐고. 뭔데 이게? 예? 돈 벌자 이거 아니야. 돈 벌자 이게 우리 주목적인 거야. 돈 벌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 목적은 뭐냐면 돈 벌기 위한 거라고 지금 이 힘들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 증여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금방?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할 대상이 아닌 거라 그거예요. 우리 좌우지간 권리가 변동할 때 어떤 걸 중개할 것이냐? 유상만 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니까 판결, 상속 등은 중개할 수 없는 거다 이 소리인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권리를 중개하냐, 못하냐 내용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럼 지금 봤다시피 이걸 그냥 외우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돼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 뭐냐면 여기에다가 대입시키면 답은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 봐 이렇게 넣어서 지금쯤이야 권리 내용은 다 아실 거라 믿고. 여기까지가 중개라는 용어 정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중개업이 나오죠, 이제. 중개업 보니까, 자, 2번, 이제 두 번째 용어 정의란 소리예요. 중개업. 의의를 보시면, 중개업 뭐냐? 기억.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받아서 니은 일정 보수를 받고, 이거 중개를 업으로 한다. 즉,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그게 중개업이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저 칠판에, 요게 중개잖아요. 그쵸? 요게. 이건 중개고, 요건 지금. 중개가 뭐가 된다, 이제? 중개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중개 이 행위가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한 단어 안에 함축시켜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뭐가 되는 거다? 이게 두 번째 용어정의인데 이게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그러면 이렇게 차이를 보셔야 되거든. 중개란 행위하고 중개업은 전혀 달라. 완전히 달라. 이 중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아무 때고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하는 거야. 이거. 자격증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근데 단순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돼버리면 업이 되는 순간부터 아무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업자인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죠. 중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럼 무등록 중개 행위, 무등록 중개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할 수 있다고 그거는. 근데 무등록 중개업이 돼버리면 그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라고 할까 중개업을 다른 듯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중개업이 되는가 문제인데, 자, 오른쪽 표가 두 개 보이죠? 자, 그럼 이거는 중간에 끊기 이상하니까 아예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자고요.